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인경입니다. 오늘은 그 아크릴 페인팅 시 필요한 준비물들을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아마 아크릴화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크릴화를 처음 그릴 때 도대체 필요한 준비물이 뭔지, 그리고 각각의 재료들의 특징이 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크릴화를 작업할 때 필요한 그런 준비물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크릴 페인팅이니까 당연히 아크릴 물감이 필요하겠죠. 아크릴 물감은 브랜드가 참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제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아서 쓰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 이것저것 브랜드 많이 쓰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감 브랜드 중 하나의 요 알파, 그 다음에 이제 히미,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아크릴 물감이에요. 저는 이것도 습작용으로 이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아크릴 물감의 특징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크릴 물감은 바로 수용성이라는 건데요. 수용성이라는 거는 물에 녹는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동안에 물을 묻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을 묻혀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크릴 물감이 굳기 전에는 얼마든지 이제 물에 녹여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물감이 이제 말라서 굳어버리고 난 이후에는 이게 이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물을 아무리 묻혀도 얘가 이제 녹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감이 마르기 전에는 얼마든지 이제 물을 묻혀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물감이 굳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 특징 하나만 기억해 두고 계시면 작업을 할 때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이렇게 건조 시간이 빨라요. 아크릴 물감이 얇게 칠하면 한 5분에서 20분? 그리고 막 엄청 두껍게 칠해도 2시간, 3시간, 4시간이면 건조가 모두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작업을 하기에 되게 좋은 물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건조 시간이 빠르다는 건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아주 빠르게 마른다, 빠르게 건조된다라는 특징을 알고 사용하시면 아크릴화 작업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감이 당연히 있으면 이 물감을 칠할 그림을 이제 그릴 바닥재가 필요하겠죠. 아크릴화의 바닥재로는 보통 이렇게 캔버스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캔버스는 뭐 요런 이제 기본 캔버스 있죠. 요런 뭐 면천이라던가 아사천으로 된 이런 바닥재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감과 바닥재 있으면 요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할 때 표현 도구가 필요하겠죠. 이 표현 도구로는 뭐 붓이나 나이프 등이 이제 있는데요. 이런 평평한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일반 붓을 사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일반 이제 아크릴용 붓이 이제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붓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제, 모델링 페이스트나 겔 미디움을 사용할 때 그 보조제 같은 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런 이제 나이프가 굉장히 훌륭한 표현 도구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백붓이라고 하는데 이제 넓은 면을 이렇게 칠하고 싶을 때는 요런 조금 이제 큰 붓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이제 아크릴화가 특이한 게 요 팔레트가 이제 또 있는데 이런 팔레트가 이제 아크릴 물감은 굉장히 빨리 말라요. 아크릴 물감은 굉장히 빨리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랩을 그냥 이제 클립보드에다가 랩을 둘러서 가지고 물감을 짠 다음에 그거 다 쓰면 이제 버리고 이제 뜯어서 버리고 하는데 요런 팔레트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 플라스틱 팔레트를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요즘은 그 종이 팔레트를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종이 팔레트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화면으로는 조금 이제
보이지 않을지 모르는데 표면이 조금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이런 종이 팔레트 사용해서 한번 쓰고 버리고 이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크릴 페인팅 할 때는 보조제가 참 이제 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작품이 되게 또 다양하고 재미있게 나올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 이제 보조제를 이번에는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투명한 액체가 하나 있어요. 이 투명한 액체가 하나 있는데, 이거 뭐라고 써 있냐면, 리타더라고 써 있어요. 아크릴 건조 지연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아크릴 물감의 건조를 조금 지연시켜주는 보조제예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아크릴 물감은 굉장히 건조 시간이 빠르다 그랬죠. 5분에서 한 20분이면 얘가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뭐 옛날 넓은 면을 칠한다던가 아니면은 블렌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매끄럽지 못하고 빨리 마르기 때문에 경계가 져서 예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아크릴 건조 지연제를 물감에 이제 조금 뿌려가지고 그렇게 조금 지연 시간을 늦춰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보조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고 뭐 내가 굉장히 아크릴을 블렌딩하는 스킬이 능숙하다, 손이 빠르다 하시면은 사실 요거는 뭐 굳이 안 써도 되는 보조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보조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겔 미디움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이 겔 미디움 같은 경우는 접착력이 강한 투명의 고점도 미디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거 이제 쉽게 말해서 아크릴 물감에 섞어서 사용하는 어떤 이제 텍스처 보조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화면에서 보이시나요? 약간 매끈매끈하고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크릴 물감을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아크릴 물감만 사용하면 약간 평평한 느낌의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겔 미디움을 사용을 하면은 조금 울룩불룩 꿀렁꿀렁한 이런 질감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조금 특이한 게 이게 보시면 하얀색이에요. 얘가 이제 보면은 하얀색인데 이게 마르고 나면 살짝 투명해져요. 그 이제 완전히 투명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살짝 투명한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투명한 느낌의 좀 작품을 만들고 싶다. 은은한 느낌의 작품을 주고 싶다 하면은 요런 이제 겔 미디움을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겔 미디움이랑 자주 쓰는 이제 보조제가 또 있는데 이게 바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모델링 페이스트라는 건데 이 모델링 페이스트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혹시 퍼티 혹은 빠데라고 하는데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제 페인트 칠이나 실리콘 작업할 때 이렇게 메꾸는 작업을 하는 메꿀 때 쓰는 그런 이제 빠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모델링 페이스트 보면은 요것도 이렇게 꾸덕한 느낌으로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꾸덕한 느낌인데 요것도 흰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겔 미디움이랑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얘는 조금 더 이제 불투명합니다. 얘는 불투명해서 그 흰색이기 때문에 물감이랑 섞으면 물감이 약간 이제 파스텔 톤 색으로 이제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아크릴화를 그릴 때 어떤 텍스처가 있는 어떤 질감 표현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런 보조제 겔 미디움이나 모델링 페이스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이제 마를 때 얘보다 겔 미디움이 조금 투명하다. 다 마르고 나서는 이제 얘는 이제 하얗게 그대로 불투명하게 발색이 되고 이제 얘는 마르고 나면 조금 투명빛을 띈다. 요 차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젯소라고 이제 있어요.
이제 이 젯소 같은 경우는 그 밑바탕용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닥재 밑바탕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 어디에 쓰냐면은 아까 보면은 캔버스 있잖아요. 이 캔버스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살짝 이제 거친 느낌이 있어요. 캔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약간 물감이 안 먹기도 하고 약간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전에 밑바탕용으로 젯소를 칠해주는데, 이 젯소를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칠해주면은 얘네들이 조금 더 이제 발색이, 물감을 올렸을 때 발색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물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발린다는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작업을 할 때는 젯소 칠을 꼭 하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뭐 안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하면은 조금 더 좋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바탕용으로 젯소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후처리로 바니쉬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바니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 그림을 이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림을 보관을 하는데 좀 오래오래 깨끗하게 이제 잘 보관하고 싶고 먼지도 안 묻었으면 좋겠고 이제 할 때 그런 이제 바니쉬를 후처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아크릴용 바니쉬에는 이 매트 바니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로스 바니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로스 바니쉬는 이제 발랐을 때 그림이 반짝반짝 이제 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매트 바니쉬는 그냥 무광의 매트한 질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니쉬 작업을 한 작품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렸던 그림이 좀 이제 화면에 잘 안 들어오긴 하는데, 이 작품을 보시면 이게 조금 맨들맨들해요. 이게 이제 유광 바니쉬로 이제 글로시 바니쉬로 마지막 이제 후처리를 한 작품인데요. 보시면 조금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맨들맨들한 느낌이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리죠. 네. 그리고 무광 바니쉬로 후처리를 한 작품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제 무광 바니쉬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화면으로 잘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게 별로 이렇게 지금 이게 반사되는 느낌도 없고, 처음에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마무리했을 때 그 느낌이 이제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반딱반딱거리는 느낌이 없어요. 요게 이제 무광 바니쉬로 후처리를 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아크릴 페인팅을 할 때 필요한 작업 준비물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반드시 다 필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물감과 붓, 그 다음에 요 캔버스만 있어도 사실 아크릴화를 바로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더 또 재밌는 작업들을 하고 싶다 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재료들을 같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이제 영상 참고하셔서 자신 있게 아크릴화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